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일단 죄송해요. 저번주에 완전 날렸습니다. 영상을 너무 빡쳤어. 진짜 누구 탓이라고 할 건 없고 양 감독 탓인데 영상에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쉬게 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식물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식물의 영양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식물을 그냥 키우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 비료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쓰면 또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떤 걸 써야 되나? 식물한테 어떤 영양을 줘야 되지? 영양제라고 그냥 사서 꽂으면 되나? 우리가 원리, 메커니즘을 알아야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영양제나 비료 이런 게 그냥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잘 자란다, 좀 더 잘 자라게 하고 싶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식물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영양분이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이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자라나는지,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은 태양에너지, 빛이죠. 빛으로 살아가는 식물이에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첫째가 빛입니다. 빛 없이는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두운 데서도 잘 사는 식물이 있나요? 이런 거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두운 데서 살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식물은 빛이 있어서 그 빛, 태양에너지, 그걸 통해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통해서 몸에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이라고 해도 어쨌건 그냥 빛 없이는 못 살아요. 최소한 형광등이라도 비춰줘야 돼. 물론 식물은 겨우겨우 살겠지만 그 적은 빛으로. 그래서 식물은 그 빛을 이용해서 대기, 공기죠. 대기와 토양에 있는 무기원소들을 합성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무기원소들을 합성해서 유기물로 바꾸는 거죠. 뭐 당, 아미노산, 지질,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과학으로 밝혀진 바로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소는 17가지라고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필수 원소라고 하는데 그 필수 원소 중에서도 그 식물 체내 함량이 높고, 그러니까 양이 많이 필요한 거를 다량 원소, 필수로 필요하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적은 원소를 미량 원소, 크게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이렇게 나누죠. 중요한 거는 미량 원소라고 해서 적게 필요하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꼭 있어야 돼요. 단지 미량이 필요할 뿐인데 단 하나라도 없으면 이 모든 나머지 16가지 원소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식물은 생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필수 원소라고 하죠. 필수 원소에는 17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는 대기 중에서 그냥 무한으로 공급이 되죠. 탄소, 수소, 산소는 우리가 따로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머지 질소, 인, 칼륨, 가리라고도 하고 칼리라고도 하죠. 포타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황, 칼슘, 마그네슘.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질소, 인, 칼륨이고 그 다음으로 황,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가지에서 최대 6가지, 요 질소, 인, 칼륨, 황, 칼슘, 마그네슘, 이 6가지를 갖다가 다량 원소라고 불러요. 6대 원소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염소, 붕소, 철, 망간, 구리, 아연, 니켈, 그리고 몰리브덴, 이렇게 나머지 8가지, 이것들을 미량 원소라고 불러요.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소. 이 모든 걸 합쳐서 이제 17가지의 필수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3가지, 질소, 인, 칼륨. 질소, 인, 가리라고도 해요. 가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칼리인데 그걸 이제 한자 음역한 거예요. 한자로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농업 하시는 분들은 질소인 가리, 이렇게 가리라고 말을 해요. 가리 비료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건 이 3가지가 식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비료로 꼭 공급을 우리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비료의 3요소라고 불러요. 질소 N, 인 P, 칼륨 K. 그래서 NPK. 이 NPK 3가지를 위주로 모든 비료에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기질 비료가 있고 무기질 비료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 정확히는 친환경 유기비료에는 유기질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소인, 칼리가 얼마 들어오는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들쑥날쑥하고 그 비료들마다. 근데 무기질 비료, 화학적으로 이제 넣은 거죠. 첨가를 한 거죠. 그 무기질 비료는 질소가 얼마, 인 얼마, 칼리 얼마가 들어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잖아요. 이 필수 원소가 우리 화분 내에 그 용토 속에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상토를 사용하면 상토에 기본적으로 그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오래 가진 않지만 보통 상토는 길어야 한 3주, 5주? 그러니까 한 달 내로, 비료분이 한 달 내로 다 소모가 돼요. 그래서 추비라고 하죠. 추가로 비료를 넣어줘야 되고, 배양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토와 배양토 차이 편 안 보신 분 아직도 계신가요? 설마?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에, 배양토에는 비료가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배양토를 사용할 때는 그 비료가 좀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유기질 혹은 무기질 비료들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건 방대한 토양이 아니고 한
한정된 화분 안에 있는 흙 속에서 물을 계속 주면 씻겨 나가면서 결국 다 소실되겠죠.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 비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식물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이쁘게, 좀 더 빨리 자라겠다고 비료를 넣는 게 옵션인 게 아니에요. 식물을 키우려면 필수입니다. 비료는. 다만 비료를 자꾸 사람들이 안 줘도 돼, 아니면 잘 주지 마 라고들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어떤 거냐면 초심자분들이 함부로 비료를 썼을 때 과량을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경우 식물이 오히려 장애를 입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비료를 이렇게 권하지 않죠. 쉽게 비료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냥 새로 분갈이 와서 새 흙 넣어주면, 새 배양토 넣어주면, 분갈이 흙 넣어주면 얘들이 그 정도에 있는 비료로도 죽지 않고는 사니까 그냥 분갈이 해주라, 이렇게들 많이들 초심자한테는,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울 때 비료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애가 죽어가고 비실비실 어떡하지 할 때만 어디서 다이소나 이런 데서 비료 사다가 그게 어떤 성분으로 얼만큼 들었는지도 모른 채 꽂아서 그냥 이제 살아나겠지 하고 기대하죠. 그만큼 비료가 모르고는 쓰면 오히려 식물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료를 이렇게 추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료를 충분히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식소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사용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떠드는 거죠. 일단 아셨죠? 식물이 필요한 17가지 원소가 있고 그 중에 3가지 탄소, 수, 산소는 공기 중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14가지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빛을 이용해서 그 무기 원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하고 그걸 유기질로 만들기 때문에 빛은 필수라는 거, 빛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코덱스를 하시거나 다육식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죠. 물 빠짐, 배수, 뿌리 썩어, 과습 때문에 뿌리 썩어 이래갖고 마사토 막 많이 넣고, 마사토 안 넣고 우리 이제 식소남 우리 가족분들은 산야초랑 뭐 이런 걸 베이스로 하겠죠. 난석 위주로. 그런 난석이나 그런 돌조각 혹은 모래 같은 형태의 그런 용토를 썼을 때 양분이 없겠죠. 양분이 없어요. 상토를 더 우리는 또 적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영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근데 비료를 많이 주면 웃자란다, 안 이쁘다 뭐 이렇기 때문에 비료도 또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은 잘 줬는데 식물이 죽어요. 잎이 노랗게 되고 아니면 점박이가 생기고 가지가 마르고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 거죠. 식물은 과습 때문에 죽는다는 것만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 그 외에 다른 변수로 죽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고무나무 집에서도 하나씩 다 키우시죠. 큰 고무나무 하나를 주고, 그럼 얘가 과습인가 보다. 아 오랫동안 잘 키웠는데 큰 화분에 분갈이도 잘 못해 커서, 그러면 냅둔단 말이죠.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흙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 물을 많이 안 주는데도 괜히 생각해보면 물 많이 준 것도 같기도 해. 과습인가 보다. 다른 거 없거든. 문제가 다 과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과습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과습만으로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가 문제냐면 저희 집에 있는 식물 얘가 아파요, 얘 왜 이래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습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습 같아요, 과습 아닌가요? 다들 과습이라고 생각해서 처방은 어떻게 해요? 과습이니까 분갈이 해주세요. 분갈이를 하고 나면 살아나. 아 다행이다. 하마터면 과습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과습이라 분갈이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영양분이 없다가 새 흙으로 해서 영양분이 다시 채워진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양, 식물의 영양소 공급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번에는 이 원소들을 어떻게 공급할지 비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